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태진연금 연금마케팅본부의 이종율입니다. 4월 시장을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와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발 공급망 대란으로 경기 둔화가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망되며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는 반등을 기대해보며 최근 팜유 그리고 자원 부국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증시 전망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이소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태진연금 고객분들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의 팜유에 대해서 좀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하면 다들 좀 발리 여행 네. 많이 떠올리시는데 왜 최근에 인도네시아 이런 원자재들이 이슈가 됐는지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보시면은요. 우선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의외로 원자재가 굉장히 많은 자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 전체 수출액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이제 뭐 광물이랑 비금속, 팜유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이런 원자재 수출에 대해서 하나둘씩 규제를 꺼내는 이유가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출은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액에서 또 75%가 가공 원부자재입니다. 이게 이제 자원은 많이 있지만 이런 걸 뭐 재련을 하고 가공하는 이런 산업 부분이 약간 좀 발달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원자재를 수출을 하고 해외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다시 가져와서 제조를 하는 산업 구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뭐 부가가치가 지금 남지 않는 이러한 조금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런 원자재를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을 좀 육성을 하고자 최근에 이제 정책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왔던 게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 지금 원석 형태로 수출 금지가 이미 단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석탄도 이제 작년 12월, 1월에 이제 좀 규제를 했다가 최근에는 석탄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완화를 했고 이제 이번 주, 그다음에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팜유입니다. 네. 이제 팜유 같은 경우에 제가 준비한 차트의 왼쪽 표를 보시면 전체 글로벌 생산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생산량이 5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팜유 같은 게 이제 저희 라면 튀길 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그런 감자칩 같은 과자들 치킨. 거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바이오 디젤의 이제 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통 4대 식용유라고 하는데 이제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카놀라유라든지 대두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로 지금 생산량이 부족하고 여기 지금 팜유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지금 뭐 글로벌 식용유 대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팜유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팜유의 국제 가격이랑 인도네시아 내에 이제 리테일 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인도네시아 내에 인플레를 자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팜유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의 등락이 좀 큰 국가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원자재 붐이 일었던 2014, 1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보시는 오른쪽 차트처럼 뭐 7%대 고속 성장을 하던 국가였는데 이제 원자재 붐이 마무리되면서 좀 저속 성장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수출을 대신할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런 제조업을 육성할 때 뭐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이런 좀 정책 프레임을 갖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효과가 이제 결과물로 나왔던 게 이제 니켈 부분이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데 왼쪽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이 제일 많고 생산량도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니켈 재련을 유도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서 이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자원 민족주의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리와 보크사이트도 수출 중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발판으로 지금 제조 강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상장돼 있는 채굴, 채광 업체라든지 뭐 이런 재련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조 유통하는 업체들이 좀 주식 시장에서 측면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 좀 타격이 큰 편이었습니다. 거기가 뭐 인구가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흥국이다 보니까 의료 시설이 낙후돼서 인도 다음으로 좀 사망자랑 확진자 수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이제 뭐 정책을 좀 풀만 하면은 뭐 델타 변이 나타나고 오미크론 변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면서 내수가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전반적으로 좀 활기를 찾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 백신이 먼저 공급된 선진국 수요가 살아나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좀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왼쪽 차트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도네시아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차트처럼 광물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 제조업 경기 전반적으로도 조금 활기가 일어나면서 좀 경기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 좀 장기간 눌렸기 때문에 이제야 인도네시아는 좀 활기를 찾는 상황이고요. 내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뭐 인도네시아는 워낙 좀 많이 걸렸기 때문에 걸릴 사람 다 걸렸다 이런 집단 면역이랑 그다음 백신 접종률도 좀 높아지면서 방역 정책들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내수가 이제 4월, 5월 기점으로 좀 V자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에는 이제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이뤄지고 있고요. 이 라마단이 끝나면 5월에는 르바란이라는 지금 축제 같은 연휴가 좀 시작됩니다. 이 4월과 5월은 이슬람의 대표적인 좀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내수의 V자 반등을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오른쪽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내의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6%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워낙 좀 정책이 강화됐을 때도 그리고 뭐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대외 활동을 못했을 때도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게 56%였거든요. 이런 내수 부분들이 좀 정상화된다면 원자재 수출이 좋았던 작년보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펀더멘털 개선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저희는 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수도 이런 회복 기조를 보이는 과정에서 보시는 오른쪽 차트처럼 이제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 저희도 이제 경기 부양책들 많이 나왔잖아요. 인도네시아도 이런 지금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얼른 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자라고 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이제 우려감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니 맞습니다. 신흥국이 괜찮겠냐, 편안하겠냐 이야기들 많이 나오시는데요. 2013년에 인도네시아도 긴축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도네시아는 저희는 좀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왼쪽에 이제 주요 이제 비슷한 크기라든지 이제 원자재 컨셉의 신흥국들 차트를 같이 가져왔는데요. 지금 러시아야 뭐 워낙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별도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자재 수출국으로 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브라질과 좀 보자면은 브라질이 2020년 이후부터 지금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오히려 한번 인하를 하고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화 정책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가도 워낙 내수가 위축이 심하게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왔다고 하는 게 3월에 이제 2%가 나왔습니다. 물가가 YOY로 2%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고 통화정책 방향성을 바꾸는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상반기까지는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를 하고 하반기쯤에 정책 방향성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 아직까지 뭐 통화정책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조금 한 템포 여유를 갖고 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편안한 입장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워낙 국채 내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였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 19년 이때 이제 좀 인도네시아의 국채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으면서 이게 환율을 좀 변동성 확대하는 요인으로 좀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포지션들이 정리되면은 루피아화가 약세로 돌고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이 주식을 투매하는 이런 좀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예 외국인들이 이제 위험자산에서 포지션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인이 국채를 보유한 비중이 19%까지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국채에서 시작돼서 루피아화 주식시장 투매로 이어지는 이 좀 악순환 고리 같은 경우에 좀 느슨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좀 많이 편안해진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외국인이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공백을 누가 채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도 막 동학개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미국의 로빈후드라든지 베트남의 로컬 투자자처럼 인도네시아도 로컬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좀 활성화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카르타 내에서 로컬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10% 정도였는데요. 지금 14%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컬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라든지 환율 이슈에 따라서 뭐 굳이 주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정리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뭐 자산을 옮기거나 아니면 환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니즈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외국인의 공백을 메꾸는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지금 지수를 좀 전망을 해보자면은요.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자카르타 지수고 까만색이 신흥시장 지수인데요. 2020년 이후로 자카르타 지수만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타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내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뭐 금융,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이런 내수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얘네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8%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전반이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재 수출 쪽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정책을 강화하기보다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다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제서야 좀 부진한 성과를 만회하고 올라가 보자 이런 느낌이고요. 최근에 인도네시아는 이제 뭐 1분기에 워낙 글로벌 증시 안 좋았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면서 자카르타 증시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기운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보시는 오른쪽 차트처럼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를 순매수로 전환하고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 신흥국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거 대두되는 상황에서도 자카르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또한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고투 그룹이 또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양적으로도 좀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인도네시아는 올해 이제 자카르타 지수는 7,000을 계속 상향을 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신흥국 중에서 최근에 뭐 중국도 봉쇄 이슈로 조금 시끄럽고 또 원자재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원자재 컨셉으로 어떤 신흥국을 투자를 할까라고 고려를 하신다면은 인도네시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투자 태진연금에서도 ETF로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시황 자료는 매일 이제 한국인의 연금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5월 국내 증시 전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